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6일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해군 장병들은 전우들이 피로 지켜낸 바다를 실전 같은 훈련과 불굴의 의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90km 떨어진 해상. 천안함과 같은 급의 초기함인 신성함의 함교가 술렁입니다. 345도 8마일에서 저 경비정 접촉했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하겠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훈련! 총원 전투 배치! 상황은 동시에 전투전대에 전파되고 각 수병과 담당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곧바로 주포인 76mm 함포와 40mm 함포가 가상의 적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합니다. 우리 해군은 전우들의 한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각오로 불철주야 전투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전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우리의 바다를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수함이 출현한 상황을 부여하자 전투전대는 풍뢰를 투하해 적 잠수함을 경멸합니다. 5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해군은 함정 긴급 출항 등 야관과 휴일 관계없이 불시 해상 기동 훈련을 해왔고 국지도발 대응 훈련과 사격 훈련, 전술 기동 등 바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해 종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5년간 절치부심하며 적을 처절하게 영령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왔습니다. 불굴의 전투 의지로 필성 해군의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해군은 천안함 피격 이후 전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인수한 인천함은 신형 소나와 어뢰 음향 대항 체계, 해상작전 헬기 등을 갖춰 대잠수함전 능력을 대폭 향상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20년까지 신형 호위함 20여 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유도탄 고속함도 현재까지 18척이 실전 배치돼 동해와 서해 NLL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과 적보다 우위를 점하는 전력 증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전투 의지. 해군 장병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천안함 46용사의 넋은 가슴에 묻고 적은 바다에 묻는다는 표어를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필승 해군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카이스트가 사물 인터넷 기반 웨어러블 기기 기술이 투입된 최첨단 건강관리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육군 의무실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군 의료체계 혁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용화 막바지 단계인 만큼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보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센서 달린 브래지어. 허리에 벨트를 두르면 허파의 크기와 상태를 체크해 화면으로 보여주는 허파 측정기기. 반창고처럼 생긴 휴대용 수면 측정기. 카이스트가 육군 의무실에 공개한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웨어러블 장비들입니다. 앞으로 상용화되면 의료체계의 혁신이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체 정보를 제공받아 질병을 조기에 진단 예방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의료체계의 정확성과 신속성 때문입니다. 10여 년간 이 분야 혁신을 주도한 사람은 반도체 칩 설계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카이스트 유해준 교수. 머릿속 상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론 모바일 헬스케어가 우리나라 국군 전력 증강에 큰 이바지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로 더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나라 국방 전력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육군 의무실은 군장병 맞춤형 건강관리와 실시간 응급의료체계의 구현,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원격 진료체계의 개선, 세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춰 소개된 장비를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군도 현재 원격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진료, 그다음에 이제 ICT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미래 첨단 기술을 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군 의료의 어떤 미래 발전을 잘 같이 도모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 의료 분야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창조 국방. 첨단 기술의 발달로 민간은 물론 군 의료 체계도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생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군 최초로 천문대를 개관했는데요. 공사천문대는 생도들의 교육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체험의 장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원도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공군사관학교가 24일 공군 최초로 학교 내에 천문대를 개관했습니다. 공사천문대는 4층 건물로 지어져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직경 60cm의 주망원경과 보조망원경 6세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전시실과 세미나실도 갖췄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것은 별들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유성보다는 느리고 별들보다는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우리 천문대는 그러한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실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군도 그렇게 우주주권을 확보하는 작전을 향후에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천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천문대는 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될 생도들에게 또 하나의 교육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공군에서 이런 우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감시 분야 그리고 우주 환경 분야 두 분야에 대해서 공군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초급 장교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이런 우주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사천문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험의 장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견학 프로그램과 청주 시티 투어를 통해 천문대를 견학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전문 해설사의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천문대 견학은 우리 민족의 하늘과 공군 우주작전 두 가지 테마로 주간과 야간 견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대는 공사천문대는 시민들을 위한 천문대라며 앞으로 항공우주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주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청주시의 랜드마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온도환입니다. 병무청이 25일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행복 더하기 봉사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13개 지방병무청에서 1,800여 명의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이 행복 더하기 봉사단에 동참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앞으로 행복 더하기 병무청이 함께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출범식을 마친 후 박창명 병무청장을 비롯한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50여 명은 대전시립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쌀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행복더하기 봉사단 출범식을 계기로 본청의 노인복지회관의 급식 봉사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소속 기관별로 릴레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행복 더하기 봉사단은 각 지방 병무청별로 지역 자원봉사센터 등 현장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월 1회 이상 소년 소녀 가장 돕기와 복지시설 영유아 후원, 재능기부와 노력봉사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24일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 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충원 자원봉사단은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와 나라사랑 보훈봉사단 등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 해설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달 말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연인원 2천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충원 지킴이는 경건한 참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초 질서 확립과 차량 질서 유지,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자원봉사 해설사는 현충원을 방문하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묘역 등에 대한 해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군 비영리 예비역 단체인 공군사랑회가 24일 공군 군수사령부를 방문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창립해 공군 장병과 군무원들을 후원하고 다양한 공익활동과 안보 사업을 추진해온 공군사랑회가 공군 군수사령부를 방문해 장병과 군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공군사랑회는 생활이 어려운 장병과 군무원 10명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부대를 돌아보며 공군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모든 전력 증강을 시키는 후방의 모든 보급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방문해서 그 환경이 어려운 그 현역과 예비역에 우리 이번에 10명을 우리가 소정의 금액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 사랑회는 앞으로도 공군을 위하는 어떠한 일이면 후방에서 사랑의 나눔을 할 것입니다. 한편 공군 사령회는 지금까지 공군 장병과 예비역, 군무원들을 위해 1억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순직 조종사들을 위한 가족 위로 행사와 참전 유공자를 위한 행사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병영 생활을 먼저 경험한 병사가 어려움에 처한 후임 병사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제도가 바로 상담병사 제도인데요. 공군 18전투비행단이 상담병사들의 상담 기법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상담병사 제도는 상병과 병장 중 인성과 복무 태도가 우수한 병사를 선발해 동료 병사의 고민을 들어주고 병영 생활의 고충을 상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병사들이 비슷한 생활을 먼저 경험한 선임 병사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군이 병영문화혁신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상담 병사라는 그 역할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거 역할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진실된 인간이 되도록 좀 뭔가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은 기초 상담 기법에 대한 강의에 이어 실제 상담 사례를 역할극으로 재현하며 그동안 배운 상담 기법을 숙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을 마친 상담병사는 6개월 동안 전문 상담병으로 활동하며 동료 병사의 고충을 해결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인사참모나 주임원사 등 간부들과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같은 병사들끼리 상담을 한다는 게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은 생활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병사들이 상담을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후임병들에게 그때 1, 2병 때 겪을 수 있는 고민들을 제가 이해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부대는 향후 상담병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의 부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동명부대가 16진 파병을 앞두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 유지를 위한 서킷 트레이닝까지.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엔 동명부대 16진 장병들의 파병 전 임무 수행 훈련을 소개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장병들이 주둔지 방어훈련장에서 팀장의 명령 하달에 집중합니다. 주둔지 일대에서 기동정찰 시에나 고정감시 임무를 수행할 때 기타 테러에 유의해서 고정감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레바논에서 민군 작전을 수행하게 될 이들은 동명부대 16진. 부대원들은 현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상황조치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임무 수행에 관한 평가를 거칩니다. 이때 테러범들의 기습적인 총소리가 들리고 아군 주둔지는 재빨리 방어체제에 돌입합니다. QRT라고 불리는 즉각 대응팀이 상황 발생 5분 안에 진가초소에 투입됩니다. 신속한 조치로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의무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부대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반복 숙달 훈련만이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동명 16진은 레바논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은 물론 작전 활동 간 예측하기 힘든 모든 상황을 상정해 즉각적이고 완벽한 조치 능력을 숙달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개한다면 완전 작전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과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드시 임무 완수 무사기한하겠습니다. 단결! 안전한 부대 방어와 레바논의 평화 유지를 위해 어떤 상황에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해 활동 중 건물 안에 숨어있던 테러범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상황. 대원들은 부상자를 차량 옆으로 피신시키고
대응 사격을 통해 지원군이 올 때까지 엄호 작전을 펼칩니다. 대원들의 상황 대처 방법은 임무 수행 평가지에 기록되고 사후 검토 시간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부대는 대원들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강도 높은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대는 대원들의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킷 트레이닝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킷 트레이닝이란 체력 훈련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더해 근육과 호흡, 순환 기능의 점진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부대는 30세 이하는 25분, 30세 이상은 30분의 시간을 부여해 윗몸 일으키기와 외줄 오르기, 타이어 끌기 등 12개 종목을 3회씩 반복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발휘의 기초인 강인한 체력 단련을 통해 강하고 능력 있는 대원들을 만들어가는 동명부대 16진. 극한까지 몰리는 체력 소모에 악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며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든 대원들이 훈련을 소화해냅니다. 동명부대 16진 장병들도 이제 레바논에서 현지인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동명부대 16진은 오는 30일 환송식을 갖고 4월 7일과 14일 2개 제대로 나눠 레바논으로 출국합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5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초청해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군단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보 현안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IT 융합 분야 산업화를 촉진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범부처 IT 융합 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2016년도 착수 국방과제를 공모합니다. 범부처 IT 융합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간 IT 연구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도부터 추진됐으며 소용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해 사용됩니다. 4월 3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제46호 정신전력 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예비역을 포함한 군 간부와 군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정신교육 기법과 콘텐츠 개발 등 장병들의 정신전력 관련 분야와 관련된 주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정신전력원 연구개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해군 해병대 장병들이 합동 군악연주회를 개최합니다. 4월 2일 저녁 7시 경상남도 진해 중원로타리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군가를 비롯해 클래식 연주와 난타 퍼포먼스, 영화 명량을 테마로 한 연주곡도 선보일 예정이며 관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참석 가능합니다. 앞서 우리 해군의 대규모 해상기동훈련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훈련은 천안함 5주기를 상기하고 적의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께서 기증한 K6 기관총도 불을 내뿜었습니다. 전우들의 피맺힌 한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우리 해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NLL에서 오직 전투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